오늘은 담음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담음증이 있는 분들은 대표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겪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먼저는 배가 좀 아프고 미식거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속이 좀 울렁거린다 혹은 구역감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머리도 아파요. 좀 쿡쿡 쑤시는 두통이 같이 오고요. 그러면서 어지럽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분 딱 담음이다 싶은 분들은 이제 물어보면 요거 있으시죠? 요거 있으시죠? 요거 있으시죠? 하면 다 이제 정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나 주변 분에 이런 분이 있다면 내 몸에 담음이 좀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음증이란 건 병리적 체액이 쌓인 상태를 말하고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병리적으로 뭔가 체액이 쌓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십병구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유명한 그 한의사가 말하는 표현인데, 병이 10가지 있으면 9가지는 담음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담음이라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도 되겠죠. 병리적 체액이란 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 물이 많잖아요. 그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더럽게요. 네, 더럽죠. 물때가 많이 끼죠. 그죠? 청소 안 하면은 계속 물로 씻는데도 물때가 계속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 물때가 끼는 거예요. 70%가 물인데 물때가 여기저기 청소 안 하면 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가래 나오죠. 가래 좀 끈적끈적하죠. 얘도 물이긴 한데 뭔가 끈적하고 얘가 정상은 아니다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병리적 체액 중에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이 우리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5%에서 10%만 빠져도 거의 생명이 위험할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물때가 끼고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돼요. 담음이란 게 이 담자가 이렇게 써요. 불화자가 2개 들어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물이 흐르는데 뭔가 가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졸아든 거예요. 졸아들면은 얘들이 순환이 잘 안 되고 뭔가 어디서 턱턱 막히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담음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열 때문에 이런 담음이 생기는데 그 열이 뭐냐 하면은 이제 원인들,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화가 쌓인다, 열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 뭐 감염, 감기를 자꾸 걸린다든지, 왜 감기 걸리면 가래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열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식습관이 잘못돼서 요새는 인스턴트 식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공식품들을 많이 드시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노폐물을 쌓이면은 이제 담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내부 장기를 5개로 봐요. 간신비폐신이라고 보는데, 이제 요 담음과 관련해서는 요 비장과 폐장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비장은 소화 기능을 하는 그런 장기들을 다 뜻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생담지원이라고 해서 담음이 요 소화기부터 생긴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폐는 저담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담음이 요 소화기에서 생성이 돼가지고요, 폐에 쌓인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 처음에는 이제 가래 같은 거 보고 담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증상들은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미식거림이나 구역감, 그리고 소화불량 반복되는, 딱히 내시경상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배가 꿀렁거리고 막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혹은 어지럼증, 좀 쿡쿡 쏘는 종류의 그런 두통, 그리고 가래, 그리고 얘들 담음이 병리적 체액이잖아요. 물 따라서 돌아댕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몸이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담음이 많고요. 또는 이제 얼굴에 다크서클이 예전에 없었는데 점점 밑에 막 까매진다, 혹은 얼굴에 때 낀 것처럼 얼굴 색이 좀 변한다, 이러면 담음으로 인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요런 현대적인 질환도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데, 요게 귀 쪽에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어지럽고 두통이 자꾸 생기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증상을 뜻하는데요. 이런 게 원인이 밝혀진 게 뚜렷이 없어요. 이제 그냥 요 림프가 잘 안 흘러서 생겼나 보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양방 쪽에서는 원인이 없다 보니까 치료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냥 컨디션 유지해주고 힘들면 수행 맞춰주고 뭐 그런 정도인데요. 한방에서는 담음으로 보고 이제 약 쓰고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식습관이 특히 중요해요. 이제 소화기부터 생긴 질환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해줘야 될 텐데 일단 노폐물이 쌓인 거니까는 피하는 걸 적극적으로 피하시는 걸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거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밀가루 식품들, 밀가루 식품들은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소화기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거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운동 적절히 해서 이제 몸의 순환들을 살려주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한약도 많이 쓰는데요. 이제 한약으로는 이런 약재들을 써요. 뭐 바나, 진피, 복령, 과른, 천당성, 폐모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요 바나, 진피, 복령은 혹시 그 보험약 중에 이진탕 이거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많이 처방해 드리는데 요 이진탕이라는 약재가 이 담음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처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몸에 좀 노폐물이 많이 쌓인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처방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과르인 천남성 폐모 이런 거는 가래 같은 거 많이 끼고 할 때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삭혀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재입니다. 네, 여기까지 담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담음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물때가 낀 거 또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자꾸 일으키는 건데요. 이게 현대의학적으로는 왜 생겼는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한약에서는 이런 걸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요분 이렇게 좀 신나게 청소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노폐물들 그때그때 청소하시면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